첫 번째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주식이 2단계인가 그거를 보고, 두 번째 지금 차트 패턴이 맞는가를 보고, 세 번째가 이 캔슬림을 통해서 이제 펀더멘탈을 좀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가장 훌륭한 주식을 가장 이제 적격이 타이밍이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그 세파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미너비니가 책에서 쓴 그 세파 투자법? 세파 투자법. 네, 네. 세파 투자법이 어떤? 그게 뭐 뜻이에요? 되게 그 핸섬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예. 이분이 기본적으로 주식이 타이밍을 잡는 법은 일단 첫 번째, 조금 전에 그 와인스타인이 말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해가지고 네. 일단 2단계 주식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엔 또 거기서 넘어 들어가가지고 차트를 봅니다. 이분이 차트를 이제 보고요. 예. 저기 떴는데 그 차트는 온일과 비슷한 패턴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너비니의 투자 철학은 한 80%는 윌리엄 오닐이고 20%는 와인스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이제 심플하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캔 슬림이라는 방법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네. 근데 윌리엄 오닐도 차트를 많이 보는데 이제 윌리엄 오닐과 비슷한 차트 패턴을 보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알려진 패턴이 바로 이 그 컵 위드 핸들,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 찻잔의 손잡이. 네, 그렇죠. 찻잔 손잡이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영어로 이제 컵 위드 핸들이라는 패턴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일단 컵 위드 핸들은 그 전에 일단 상당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2단계에 진입을 한 거니까요. 예. 그래서 2단계에 진입을 한 다음에 얘가 좀 쉬어가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 쫙쫙쫙 올라간 후에 보통 조정이 오잖아요. 조정이 일단 이렇게 좀 옵니다. 조정이 오는 대신에 조정이 올 때 거래량이 좀 감소해요. 이렇게 조정이 쫙 와가지고 컵을 그리거든요. 컵을 그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이제 개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핸들, 또 한번 좀 약한 하락세가 오거든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다시 재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전형적인 컵 위드 핸들 패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분은 2단계냐? 오케이. 그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 패턴을 봅니다. 물론 컵 위드 핸들만 보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다른 패턴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이러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더블 버텀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보시기는 보고, 이제 그 다음에 펀더멘탈을 분석을 하시는데, 펀더멘탈 분석하는 거는 온일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닐이 뭘 보는지 한번 좀 이제 알아봐야겠죠. 네. 그거를. 윌리엄 오닐. 네, 그렇죠. 윌리엄 오닐은요, 자 이제 캔 슬림이라는 전략을 쓰시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왜 이게 캔 슬림인지 여기 나옵니다. C는 커런트 어닝스고 A는 애뉴얼 어닝스고 N은 뉴 프로덕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약자구나. 약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C와 A는 분기와 연간 순이익이 증가하고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네. 요거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오닐도 그렇고 미너비니도 매출액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순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매출액도 증가하다고 하고, 그리고 미너비니가 추가로 말한 거는 애널리스트 추정치 상향 조정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잘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거는 오닐은 말을 안 해요. 책에서 아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분들은 성장에 집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일반 퍼나 PBR나 PEG 같은 그 소위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거의 안 써요. 이분들은. 요 두 분은 이제 거의 안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N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그 뉴 팩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뉴 팩터는 뭐냐면은 신제품이 될 수도 있고, 네. 신산업에 소속된 이제 그 기업일 수도 있고, 신경영진일 수도 있고, 신고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일단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는 그러니까 그 서플라이 앤 디맨드는 한마디로 주식 수가 많냐 적냐라는 건데, 이분들은 적은 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빨리 올라가기가 좋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를 좀 더 선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대형주를 안 하시는 거는 또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L 같은 경우는 리더. 이제 리더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상당히 많은 글을 쓰거든요. 이제 네. 뒤에 보면 리더십 스톡이 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장이 오르기 전에 리더십 주식들이 먼저 오른다. 또는 반대로 장이 떨어지기 전에 리더십 주식들이 먼저 떨어진다라는 이론을 이제 제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네. 네. 근데 리더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산업에서 1위에서 3위 중에 하나의 기업이고 점유율을 팍팍 확대하는 기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2차 전지 쪽이 이제 리더하는 산업이고, 그 중에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쪽이 이제 리더십 주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네.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네. 그리고 이제
I라는 건 기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뭐 당연히 이제 그 기술적 투자하는 분들은 누구나 동의하실 텐데 개인은 주식 따위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주식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관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이 주식이 이미 어느 정도 더 있는가.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 조금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조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M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이제 시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위 장이 좋을 때 주로 매수를 하라는 건데 이분은 시장 얘기보다는 그 와인스타인의 4단계 이론을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주식이 2단계인가 그거를 보고 두 번째 지금 차트 패턴이 맞는가를 보고 세 번째가 이 캔슬림을 통해서 이제 펀더멘탈을 좀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그거를 통해 가지고 가장 훌륭한 주식을 가장 이제 적격이 타이밍이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그 세파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아하, 네. 이렇게 해서 진입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털도 약간은 고려를 하고 약간이 아니라 사실 많이 보기는 하죠. 이제 많이 보기는 하는데 기술적 분석이 먼저, 그 다음에 펀더멘탈. 네. 그러게. 근데 그거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 네. 책에 보면은 펀더멘털뿐만이 아니라 네. 이익 성장 여부, 네. 이익의 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익의 어떤 규모, 뭐 서프라이즈 여부, 네. 네. 또 뭐 재고 자산 네. 이런 것까지도 두루두루 평가를 또 그게 해놨더라고요. 이분한테 제일 중요한 펀더멘탈이죠. 그 어닝이 증가하는가, 어떻게 증가하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격이죠. 펀더멘탈 중에서. 네. 근데 또 반대로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다 한들 네. 차트가 깨져 있으면은 그렇죠. 저거는 나는 못 믿겠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이 늘 이제 펀더멘탈을 먼저 선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분은.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대표적으로 또 이게 한국에서는 또 적용이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주들, 뭐 미국도 사이클이 마찬가지예요.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 미국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좋은 네. 기업들을 보면은 사이클이 있는 기업들 보면 항상 실적이 최고 실적을 낸 다음에 PER이 굉장히 싸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죠. 네. 그거 피터 린치도 그런 명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거기 저기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쪽에서는 이제 오히려 퍼가 낮을 때 팔아야 되고 퍼가 높을 때 사야 된다. 그 말 나왔죠. 네. 그분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분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클리컬 그러니까 네. 사이클이 있는 산업에서 그죠.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PER이 싸졌을 때 그때 그죠. 투자를 하는 건 자산이 반토막 나는 지름길이다. 가장 네.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 있는 산업은 그죠 이 펀더멘털만 놓고 보면 너무 이제 후행해서 네. 큰 고초를 겪을 수 있다라는 건데 네. 미너비니가 딱 그래서 우선은 차트를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물론 요게 다 뭐 100% 다 통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또 이거는 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승률이 50%예요, 이거. 네. 승률이 50%. 네. 그러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 미너비니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도주를 굉장히 사랑한다. 예.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네. 주도주를 사랑하는 미너비니. 네. 그러면은 주도주라는 개념하고 네. 어떨 때 이제 주도주를 좀 분간해서 보는지 네. 이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그쪽은 제가 준비를 살짝 덜하게 했는데 확실한 거는 그 산업에서 1위에서 3위 기업이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애매모호하면은 그냥 니네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오른 놈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많이 보세요 한마디로.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답이 있다. 그죠. 시장에 답이 있다. 예, 그리고 뭔가 이제 신산업 또는 이제 무슨 신상품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환타지를 이제 자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연히. 네. 그게 예를 들어 아까 무슨 뭐 제지 산업에서 1, 2, 3위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게 물론 제가 제지 산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고성장 산업이 아니라 정도는 제가 말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죠? 네, 네. 막 제지 산업에서 막 1, 2, 3등이 싸우고 있고 어떤 그 3위 기업이 13% 15%가 오호 이런 거는 안 사겠죠. 안 볼 거예요. 그런 거는. 네. 그것도 본인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여기서도 성장하는 산업의 주도주 그렇죠.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네. 여기에서랑 어떻게 보면 이제 맥락이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이어질 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분은 그 이런 이제 신산업에서도 어닝이 실제로 존재하고 성장하는 거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 지금 2차 전지 기업이랑 AI 뭐 테마주를 보면은 2차 전지는 실제로 실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네, 근데 AI 기업은 뭐 있는 데도 있겠지만 어느 데도 꽤 많죠. 당연히. 네. 적자인 데도 있고. 그러면 이분은 그런 AI주들은 확실히 어느 정도 좀 등한시하고 일단 진짜로 실적이 있고 성장하는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겠죠. 네.
그러니까 완전 차트만 또 보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분도 말씀하시고 데이비드 라이언이라고 쌍벽을 이루시는 분 네. 계시잖아요. 그 쌍벽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래 내가 가끔은 그냥 차트만 보고 매수할 때도 있는데 어닝이 받쳐주지 않거나 어닝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거 오래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트도 좋고 어닝 성장도 폭발적이어야지 얘가 몇 개월 또는 몇 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똑같죠 뭐. 예, 그죠, 그죠. 예. 역시 그냥 그래서 그냥 차트 그림만 보고는 이제 100배 얻기 힘들다 이런 거죠. 네. 네. 100개 먹기 힘들다. 100배 먹기 힘들다. 아, 100배 먹기 힘들다. 네, 그죠. 나는 왜 100개 먹기 힘들다라고 들었지? 100개는 이제 뭔지 모르겠고 이제 100배를 먹기 힘들죠. 네. 아니 왜냐면 그 어떻게 네. 들었냐면은 100개 먹는다라는 게 약간 100억? 네, 스캘핑 네.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네, 네. 껍질을 얇게 이제 벗겨서 먹는다. 그게 아, 이제 스캘핑의 그거 아니고요. 어원이기도 네, 하고. 네. 예. 그거 아니고 100배. 참고로 그 미너비니 같은 경우는 타임 프레임이 스캘핑이나 데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추정컨대 뭐 몇 주 또는 뭐 이제 몇 달 정도가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네. 몇 년까지 보유하는 거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와인스타인 같은 경우도 이제 1년 이내를 보유하는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오. 아니 그러면 트레이더인데 네. 완전 단타 트레이더는 아니네요. 단타는 아니죠. 단타는 아니죠. 네. 그럼 약간 스윙 트레이더라고 보기도 애매해. 스윙도 아니에요. 스윙은 보통 일주일 내로 끝나는 네. 거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은 그 하루 내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분은 그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포지션 트레이더라고 하면 진짜 뭐 1년 내 장기 투자라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그 정도. 네. 우리는 그 트레이더라고 하면 네. 보통 뭐 하루나 이틀 아니요. 스윙하는 한 네. 일주일 그렇진 않아요. 요 정도 네. 생각하는데 미너비니는 훨씬 더 시계열이 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라이언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손절하고 팔 때는 보통 14일 내로 다 정리를 해버린다고 하고 보유를 할 때는 몇 주에서 몇 달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기간을 가지고 뭐 트레이더다 가치 투자자 나누는 건 사실은 의미는 없는데 네. 가치 투자를 표방하면서 한 달, 두 달 만에 파는 분들도 많고. 그죠, 그죠. 네네. 그래요? 트레이더를 표방을 하면서 막 6개월, 1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네. 와, 야 이래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데이로 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이분은. 네. 예. 좀 그냥 트레이더라고 해서 막 오해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우리나라 왜냐면 그 평균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기간이 네. 2달 반 정도 나시죠. 네, 그렇군요. 네. 사실 그것도 긴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2달 반이 길어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주주 명부를 이제 폐쇄하잖아요. 네. 주총 열어야 되니까. 예. 배당 줘야 되니까. 근데 네. 주총을 여는 3월 말이면 그 주식이 한 80% 바뀌어 있죠, 그죠? 이거 참 웃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네. 또 미너비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순풍을 타라고. 순풍. 네. 순풍을 타면서 가야 된다고. 뭐 산부인과 이야기 아니고. 이게 바로 네. 그 비슷한 세대죠. 네, 저 순풍 산부인과 선거 세대. 가끔 봤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풍은 그거더라고요. 수급. 네, 수급. 네. 기관의 수급. 네.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뭐 여기는 미국 사람이고 미국 시장이니까. 맞아요. 그 미국은 외국인들을 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는. 근데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인과 기관. 기관만 있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 이야기 좀 같이 해주세요. 기관의 수급이 왜 중요한지. 그냥 기본적으로 개인은 너무 파워가 적고요. 네. 그리고 개인은 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격의 추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사실은. 한마디로 가격이 추세가 돼가지고 쭉쭉 가려면은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도 그렇고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기관들이 뭐 어떤 주식을 좋아할까 그런 거를 고민을 사실 많이 합니다. 이제 그게 그래서 도달하는 게 저는 캔슬림 같은 주식들이죠. 캔슬림 같은 전략들이죠. 왜냐하면 캔슬림은 기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그 어닝이 팍팍하고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신산업이고 뭐 그 신경영진 또는 신고가가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그게 한마디로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수급을 되게 중시하시는데 미너비니도 같은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수급이 매일매일 나오고 하루에도 뭐 잠정치 막 오전 오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데일리 수급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기관 수급은 어떤 뭐 연차 보고서라든지 거래량을 보죠. 거래량. 거래량. 그 거래량을 누가 만들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가격은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한데 거래량은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거래량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이 상승하고 돌파할 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사실 그 거래량을 개인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개인이 그거를? 그 거래량을. 왜 로빈후드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거기서 돈 버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제 폭발적인 거래량은 99%는 기관이 만드는 거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기관의 수급을 같이 보고 그 순풍을 타면서 그 한마디로 그 기관들이 뭐를 하는지는 거래량이 다 드러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